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는 방식은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50살, 60살만 넘어도 인생의 황혼길에 들었었다고 여겼습니다. 은퇴 후에는 손주를 돌보고 집 마당에 작은 텃밭을 일구며 조용히 살아가는 모습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의 50대, 60대, 그리고 70대는 여전히 활발하게 세상 속에서 움직입니다.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고 제2의 커리어를 만들어갑니다. 이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의 노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들을 열드 영올드라고 부릅니다. 열드라는 말은 젊은 노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겉모습이 젊어 보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은퇴했지만 여전히 활발히 움직이며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태도를 가진 세대를 지칭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은퇴 후에도 수십 년의 시간이 남아있는 지금, 열드 세대는 과거 노년층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들의 삶에는 다양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서 오는 행복,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기쁨,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의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도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에서 물러나며 사회적 관계가 단절될 때 느끼는 공허함, 젊은 세대와의 문화적 격차에서 오는 외로움, 그리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이 주는 두려움. 때로는 이런 감정이 우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드 세대의 특징은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체념하지 않습니다. 우울하면 동호회에 나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건강이 걱정되면 운동이나 요가를 배우며 생활 습관을 바꿉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제2의 직업을 모색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좌절을 피하지 않고 새로운 길로 바꾸는 능동적인 태도, 바로 이것이 열드 세대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소비의 영역에서도 이들은 과거와 확연히 다릅니다. 한국 사회에서 50대와 60대는 이미 핵심 소비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50대 여성의 모바일 쇼핑 이용률은 40%에 육박하고 60대 남성의 해외 직구 이용률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들의 소비는 단순히 생활 필수품을 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선택합니다. 여행, 패션, 건강식품, 심지어 명품 소비까지 아낌없이 지갑을 엽니다. 과거 세대가 절약과 저축을 미덕으로 삼았다면 열드 세대는 살아온 세월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열드 세대의 소비에는 가심비라는 키워드가 강하게 반영됩니다. 값싼 제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한 프리미엄 식품, 문화와 예술 활동, 자신만의 취향을 드러내는 패션 아이템에 투자합니다.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곧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가 됩니다. 디지털 적응 역시 놀라운 변화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중장년층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서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열드 세대는 카카오톡으로 단체 대화를 하고 온라인 쇼핑을 하고 여행 예약을 모바일로 처리합니다. 더 나아가 직접 유튜브 채널을 열어 브이로그를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사진을 공유합니다. 일부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가 아바타를 꾸미고 전 세계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열드 세대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디지털 환경을 받아들였고 이제는 디지털 문화의 또 다른 참여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의 은퇴 후 삶 역시 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은퇴가 끝이었지만 이제는 시작입니다. 60대에 창업을 하거나 70대에 책을 쓰고 출판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은퇴 후 대학에 입학하거나 새로운 전공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은퇴는 일을 그만두는 순간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는 기회가 됩니다. 배움에 대한 열망도 뜨겁습니다. 평생교육원 강의실은 50대와 60대 수강생들로 가득합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도 외국어 회화, 투자 강의, IT 기술 수업을 듣는 중장년층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손주와 대화하기 위해 영어를 배우고 어떤 이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IT를 공부합니다. 배우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방법이 됩니다. 관계망도 달라졌습니다. 과거 노년층은 가족과 이웃에 의존했지만 열드 세대는 다층적인 관계망을 형성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밴드, 카페 활동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여행 동호회, 독서 모임,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 속에서 관계를 확장합니다. 이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자신이 여전히 사회 속에서 필요하다는 존재감을 확인시켜줍니다. 여가와 취미도 훨씬 다채로워졌습니다. 등산, 골프, 요가 같은 전통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사진, 드론, 유튜브 제작, 전자책 출판까지 디지털 기반의 취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60대 유튜버, 70대 인스타그램 작가는 이제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여행은 열드 세대의 큰 열정입니다. 과거처럼 단체 패키지로 주요 관광지를 잠깐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자유여행을 즐기고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합니다. 한 달 살기를 하거나 크루즈 여행을 즐기며 여행을 통해 자기 자신을 확장합니다. 여행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세상을 탐험하는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의 원천이 됩니다. 건강은 이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병원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의 관리에 집중합니다. 운동, 식습관, 요가, 명상, 심지어 대체 의학까지 적극적으로 탐구합니다. 건강 관련 서비스와 상품의 소비 지출을 아끼지 않습니다.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건강은 욜드 세대가 나이 들어서도 삶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욜드 세대의 또 다른 특징은 경제적 파워입니다. 한국의 50대에서 70대는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세대입니다. 수십 년간의 직장 생활과 부동산 가격 상승, 그리고 연금 제도의 혜택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집단입니다. 대형 유통업체, 금융사, 문화산업이 가장 주목하는 고객층은 더 이상 MZ세대만이 아닙니다. 욜드 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프리미엄 여행상품, 고급 외식 브랜드, 노후 금융상품이 대표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단순히 돈을 모으는데 그치지 않고 쓸 수 있을 때 쓰자라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욜드 세대의 지출은 한국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들의 소비가 주도하는 산업을 흔히 실버 이코노미라고 부릅니다. 요양과 헬스케어를 비롯해 문화, 패션, 여행까지 욜드 세대의 소비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고령자 대상 상품이 아니라 젊은 노년이라는 특성에 맞는 트렌디하고 세련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욜드 세대의 삶이 소비로만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회적 기여와 봉사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후에도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창업 멘토로 후배 세대를 지도하며 환경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과거에는 노인이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도움을 주는 주체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욜드 세대는 나는 여전히 사회에 필요하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욜드의 활약이 눈에 띕니다. 은퇴 후 대학에 다시 들어가 공부를 이어가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강사로 나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생을 기업에서 쌓은 노하우를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70대 전직 교수가 지역 주민 대상 강의를 이어가거나 은퇴한 기업인이 창업 멘토로 활동하는 모습은 이제 흔한 풍경입니다. 욜드 세대가 만들어내는 문화적 변화도 큽니다. 미술관과 공연장의 주요 관객은 이제 50대와 60대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관람객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합창단에 참여하고 미술 동호회에서 작품을 전시하며 아마추어 연극 무대에 서기도 합니다. 과거 노년이 소극적이고 뒷전의 이미지였다면 이제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주체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나이 듦의 이미지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년이 쇠퇴와 은둔의 시기로 여겨졌지만 욜드 세대는 활력과 성취의 시기로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등산로에서 마주치는 70대 마라토너,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60대 크리에이터, 대학 강의실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50대 학생은 이 변화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모든 욜드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격차와 건강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떤 욜드는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며 삶을 즐기지만 또 어떤 욜드는 생계를 위해 여전히 노동을 이어갑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해 온라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사회적 관계망에서 고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차이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욜드 세대의 공통된 특징은 체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좌절이 찾아와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배움을 선택하고 고립이 다가오면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며 사회적 차별이 느껴지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능동적인 태도가 과거 세대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해외와 비교해보면 그 특징이 더 분명해집니다.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액티브 에이징 개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시민단체, 봉사활동, 사회 참여를 이어가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니어 창업이 활발합니다. 50대 이후 창업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시니어 창업가의 경험과 안정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욜드는 이 두 흐름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봉사와 사회 참여, 그리고 창업과 자기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만의 독특한 특징이 더해집니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적응력입니다. 한국의 욜드는 다른 나라 노년층보다 훨씬 더 빠르게 스마트폰, 유튜브, SNS를 받아들였습니다. 60대 유튜버, 70대 인스타 작가는 한국에서 더 이상 특이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욜드 세대는 세계적으로도 독창적인 집단입니다. 나이는 많지만 활동적이고 경제력과 디지털 역량을 동시에 가진 세대. 이들의 존재는 단순히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 고령화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서울의 한평생교육원 강의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라는 문장을 연습하는 70대 수강생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는 손주에게 유튜브 채널을 보여주고 싶어서, 또 다른 이는 자신의 인생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수업을 듣습니다. 교실 안은 웃음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욜드 세대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호기심, 도전, 그리고 자기 표현.
부산에 사는 한 60대 부부는 은퇴 후 슬로 트래블을 시작했습니다. 단체 관광 대신 한 달 동안 현지 시장을 거닐고 작은 카페에 앉아 책을 읽으며 현지 요리 수업에도 참여합니다. 그들에게 여행은 관광이 아니라 삶의 확장입니다. 이처럼 욜드 세대에게 여행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세상을 탐험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행과 건강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욜드 세대는 건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원에 가는 것을 넘어 예방적 차원의 관리에 집중합니다. 매일 걷기, 요가, 필라테스, 식습관 관리, 명상, 심지어 대체의학까지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적극적입니다. 소비 지출 중 상당 부분이 건강 관련 서비스와 상품으로 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조건이 아니라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젊은 세대와의 관계에서도 욜드 세대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세대 간의 단절이 심했고 노년은 뒷자리로 물러나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욜드 세대는 다릅니다. 손주와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자녀 세대와 함께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기도 합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손주와 대화하고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기술이 세대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자산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욜드 세대와 불안정한 노동 환경과 주거 문제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욜드 세대가 보여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는 젊은 세대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살고 싶다. 이것이 세대 간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힘입니다. 욜드 세대는 문화적으로도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미술관, 음악회, 연극 무대에서 관객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직접 참여자가 됩니다. 합창단에서 노래하고 미술 동호회에서 작품을 전시하며 아마추어 연극 무대에 오르는 욜드들의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입니다. 문화활동은 이들에게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제 질문은 미래입니다. 앞으로 욜드 세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첫째, 이들은 앞으로도 경제적 주체로서 막강한 파워를 유지할 것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70대로 진입하면서 건강관리, 여행, 문화산업은 욜드 소비 덕분에 새로운 전성기를 맞을 것입니다. 둘째, 욜드 세대는 사회적 영향력을 더욱 크게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투표권을 가진 집단이 아니라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는 핵심 집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욜드 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롤모델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노년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다면 이제는 나이 들어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 됩니다. 물론 과제도 큽니다. 경제적 격차, 건강 불평등,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나이 차별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욜드 세대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배우고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면서 사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결국 욜드 세대는 한국 사회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그들이 소외되고 고립된다면 사회 전체가 무겁게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활발히 배우고 즐기며 기여한다면 사회는 오히려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욜드 세대는 누구인가? 그들은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집단이 아닙니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가족과 사회 속에서 뒷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욜드입니다. 욜드 세대는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을 보여줍니다. 손주와의 웃음 속에서 행복을 찾고 친구와의 여행에서 활력을 얻으며 새로운 지식을 배우면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건강 악화나 관계 단절 속에서 좌절하고 때로는 외로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울과 고립을 새로운 배움, 새로운 관계, 새로운 도전으로 바꾸어냅니다. 이 능동적인 태도가 과거의 노년과 욜드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욜드 세대의 소비는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표현의 방식이자 삶의 태도입니다. 모바일 쇼핑, 해외 직구, 프리미엄 여행, 건강관리, 문화예술 활동까지. 이들은 나는 여전히 젊고 나는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선언을 소비로 드러냅니다. 그들의 씀씀이가 한국 경제를 움직이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배움은 또 다른 특징입니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외국학습, IT 수업까지. 젊은이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배움은 이제 노년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배우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배움은 그들에게 삶의 에너지이자 외로움과 우울을 극복하는 무기입니다. 관계와 여가에서도 욜드 세대는 과거와 전혀 다릅니다. 가족 중심의 관계망에서 벗어나 온라인 커뮤니티, 동호회, 모임을 통해 다층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이는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의미를 확장합니다. 여가 역시 등산과 골프 같은 전통적인 활동을 넘어서 유튜브 제작, 사진, 드론, 연극 무대까지 다양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소비자나 관객이 아니라 적극적인 창작자이자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해외의 사례와 비교하면 한국의 욜드는 독특한 집단입니다.
유럽은 액티브 에이징, 미국은 시니어 창업의 강점을 보이지만 한국은 두 흐름을 동시에 흡수했습니다. 게다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국의 욜드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디지털 세계에 적응했습니다. 이들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디지털 시니어 집단입니다. 하지만 도전도 있습니다. 모든 욜드가 풍요로운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격차, 건강 불평등, 사회적 고립은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여전히 많은 제도와 정책이 노인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도 한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욜드 세대가 스스로를 수동적인 존재로 머물지 않고 능동적인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앞으로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가면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욜드 세대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미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도 언젠가는 욜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년을 맞이하고 싶은가? 그 답은 욜드 세대가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또 다른 도전의 시간, 또 다른 성장의 무대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이 들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욜드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욜드는 단순한 나이 구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젊게 사는 것, 배우며 사는 것, 그리고 주체적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욜드의 본질입니다. 화면에는 활기차게 여행하는 60대,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70대, 손주와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이 교차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나이가 아니라 삶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흔한 말. 욜드 세대는 그것이 진실임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나이 듦은 퇴보가 아니라 또 다른 도전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무대 위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욜드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